주말에는 주식을 사는 날이 아닙니다. 주말에는 계좌를 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 계좌가 다음 하락을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는 날입니다. QQQ, QLD, TQQQ, SOXL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주말에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다음 주에 얼마나 벌까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흔들렸을 때 내가 무너질지 버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내 비중을 다시 봐야 합니다. QQQ는 기준입니다. QLD는 주력입니다. TQQQ는 공격입니다. SOXL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칼입니다. 이 네 개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QQQ가 흔들리면 QLD는 더 흔들리고 TQQQ는 더 크게 흔들리고 SOXL은 계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비중을 봐야 합니다. 내 계좌에서 TQQQ와 SOXL이 합쳐서 너무 커졌다면 그건 수익이 커진 게 아니라 위험도 같이 커진 겁니다. 수익이 났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는 나를 천재처럼 보이게 하지만 빠질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바로 시험합니다. 두 번째, 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다음 하락장에서 나를 살리는 무기입니다. 특히 QLD, TQQQ, SOXL을 하는 사람에게 현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말에 계좌를 봤을 때 현금이 거의 없다면 다음 주 전략은 공격이 아닙니다. 버티기입니다. 돈을 더 넣을 수 없다면 지금 가진 종목을 지키는 게 전략입니다. 매수할 돈도 없는데 더 오르기만 바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기도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월 100만원 투자 계획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월 10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됩니다. 특히 QLD, TQQQ, SOXL을 섞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기본 배분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QQQ 20만원, QLD 50만원, TQQQ 15만원, SOXL 15만원. 하지만 이걸 매달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100만원을 4번에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25만원은 기준 매수입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평범하게 움직일 때 QQQ와 QLD 위주로 넣습니다. QQQ 10만원, QLD 15만원. 이건 마음 편하게 가져가는 기본 물량입니다. 두 번째 25만원은 조정 매수입니다. QQQ가 단기 고점 대비 3%에서 5% 정도 밀렸을 때 씁니다. 이때도 TQQQ보다 QLD가 우선입니다. QLD 20만원, TQQQ 5만원 정도만 봅니다. 세 번째 25만원은 공포 매수입니다. QQQ가 7% 이상 밀리고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질 때 준비합니다. 이때는 QLD 15만원, TQQQ 5만원, SOXL 5만원 정도만 씁니다. 중요한 건 떨어지는 순간 전부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진 뒤 다시 회복하려는 힘이 보일 때 사는 겁니다. 네 번째 25만원은 끝까지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 돈은 투자 안 하는 돈이 아닙니다. 진짜 큰 기회가 왔을 때 쓰는 돈입니다. 주식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폭락장이 와도 그냥 구경만 합니다. 월 100만원 투자자는 수익률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0만원이면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5년이면 원금만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QQQ, QLD, TQQQ, SOXL을 원칙 있게 섞으면 계좌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하락장을 지나면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달 100만원을 전부 TQQQ와 SOXL에만 넣으면 상승장에서는 빠르게 커질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계좌가 커지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이번 주 장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흔들린 뒤 다시 살아난 장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 변동성이 컸습니다. 지난주에는 AI 반도체 주식에서 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크게 흔들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020년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요 미국 지수는 변동성이 컸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했고 시장은 미국과 이란 합의 기대, 유가 하락, 대형 기술주의 다른 업종으로의 매수 확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QQQ는 장중 711.51달러까지 밀렸다가 721.34달러로 회복했습니다. QLD는 93.38달러, TQQQ는 77.52달러로 마감했고 SOXL은 214.66달러까지 밀린 뒤 234.68달러까지 되돌렸습니다. 특히 SOXL은 하루 변동폭이 컸습니다. 이건 반도체 쪽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지만
동시에 위험도 여전히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다시 올랐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유가 하락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미국과 이란 관련 긴장 완화 기대가 나오면서 유가가 내려갔고 시장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 압력이 약해질 수 있고 물가 부담이 줄면 성장주와 기술주에는 숨통이 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비심리 반등입니다. 미국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는 5월 44.8에서 6월 48.9로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은 최악보다 덜 나쁜 숫자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 하락과 노동시장 회복력이 소비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AI와 반도체 수급입니다. 나스닥 100 리밸런싱에서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새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AI 인프라와 반도체 쪽 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QQQ보다 SOXL의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주말 투자자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른 이유가 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패드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시장은 새해 패드 의장의 첫 회의와 금리 방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발언 하나에도 기술주와 레버리지, ETF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해야 할 일은 예측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내 QQQ 비중은 안정적인가? QLD가 주력으로 충분한가? TQQQ가 너무 커지지는 않았는가? SOXL 수익에 취해서 위험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월 100만원 투자금을 한 번에 다 넣으려는 건 아닌가? 현금은 남겨두고 있는가? 주말에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계좌를 키우는 사람은 장중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말에 자기 계좌를 차갑게 보는 사람입니다. QQQ, QLD, TQQQ, SOXL은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좋은 도구도 욕심으로 쓰면 계좌를 망칩니다. 이번 주말에는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원칙을 다시 적어야 합니다. 월 100만원은 4번에 나눈다. QQQ는 기준으로 본다. QLD는 주력으로 가져간다. TQQQ는 작게만 공격한다. SOXL은 기회로만 보고 과하게 욕심내지 않는다. 현금은 반드시 남긴다. 주식은 매일 사고 파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음 주에 시장이 오르면 보유로 이기고 흔들리면 현금으로 이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